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주자, 주자왈, 이 횡도 관직컨대, 그러니까 횡도로서 보건대, 횡도로서 보건대라고 하는 건 뭐였죠? 아까 차서도죠? 차서도. 여러분들 책에 앞에 처음에 첫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일건천 이태태 옆으로 해서 쭉 그 횡도로서 보건대 건일, 그죠? 유건일 이후에, 그죠? 건의 일이 있은 뒤에 뭐가 있고, 유태하고, 유태이하고, 유태이 이후에, 그죠? 태이가 있은 뒤에 유이 삼하고, 그죠? 이에 삼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이 삼이 후에, 그 다음에 그죠? 삼리화가 있은 이후에 유진사, 그러니까 사진뇌가 있고, 유진사 이후에 손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계속 쓸 필요 없죠. 그냥 다 줄여서. 그 다음에 손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손풍이 있고, 오손풍이 있은 뒤에 육감수가 있고, 육감수가 있은 뒤에 칠간산이 있고, 간칠이 있고, 칠간산이 있은 뒤에 그저 팔곤지가 있으니, 곤팔이 있으니, 영유의 차이 생언이라. 이 또한 그저 또한 순서대로 하여서 나오는 것이라. 이것이 차역지 소위 성냐라. 이것이 여기 이루어진 까닭이라. 까닭이고, 또 우리가 원도의 좌방으로, 그죠? 원도는 좌방으로부터 좌방으로 하여서, 그다음 뭐냐면 진꾀로부터 하여서, 자, 좌방으로 하면은 진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진꾀로부터 하여서 여기가 동지가 되고 옵니다. 지금 요 동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요거 가지고 동지가 여기인데 진꾀로부터 동지가 된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면은 요 뒤에 이 64개 원방도를 가지고 되는데요. 바로 그 진꾀의 처음에는, 진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중지 곤꾀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동지 때인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지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태의 중간이 춘분이 되니 그랬는데요. 이태의 중간이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 여기 잘 보면은 여러분들 75쪽에 있는 그 원방도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그 이꾀와 택꾀, 그것도 옆에 중간이 된다. 이꾀와 택꾀의 중간이라 이렇게 되는데, 중간이 충분히 되고가 아니,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기서는 좀 주자가 표현한 건데, 이꾀와 택꾀가 바로 중간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건지 말, 그 다음에 이 건의 끝에 가서 실제적으로 64개 중인데 건의 끝에 가서 뭐가 되고, 지역 건지 말의 위 하지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건의 끝에 가서 하지가 되고, 실제적으로 건의 끝에 가서 하지가 되고, 8개를 쭉 나눴을 텐데 하지가 되느니 개진이 듣기 이생지 괴하라. 그래서 다 나아가면서 이 안에 기라고 하나, 몸이 생겨나는 괴를 얻느니라. 기라고 하세요. 몸기자 기 생지 괴라. 괜히 유자 금일이 추수하여, 그러면은 이거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오늘로부터 하여서 저 수를 미루어서,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해서 미루어서 저 내일 어떻게 하면 추수 작일예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그 미루면은 어제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수왕자, 수를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나오니까 순이라 표현했고, 기우방은 오른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손께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이, 그죠? 손께로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표현하자면 손의 앞쪽이 하지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저 감꾀와 간꾀, 그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쯤에서 바로 이제 감꾀와 간꾀, 여기죠. 감꾀와 간 요 사이쯤에서 추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곤지말, 곤꾀의 가장 끝에쯤 갔을 때가 바로 교어 동지, 그죠? 동지와 사귀느니라.
사귀니 개진이 듣기 미생지 괜히 그죠? 그래 다 나아가면서 아직 괴는 생겨나지 아니한 괴를 얻는 것이니 자 금일이 역개 내일야라. 그래서 지금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그 내일을 그죠? 내일을 계산하여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 역시 지나간 것을 보고 어차피 내일을 또 맞이한다라고 해서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므로 왈 지자 뭐죠 글자가 지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례자 역이라라는 거죠. 지례 오늘 지자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내역 그죠? 오는 것을 맞이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안다. 너나 없이 다 보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와. 오늘 지금이 이제 가을이니까 틀림없이 다음번에 뭐예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 너도 알고 나도 이거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앞에 지나간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는 것이라. 그래서 맞이하여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본역지 소위 성즉 본래 역이 이루어진 것은 기선우 시종여 횡도급 원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원도하고 아까 그 역이 생겨난 것은 곧 바로 뭐냐면 선우와 시종이 아까 그 차서도라고 하는 횡도와 그 다음에 복희시 팔괴 방위도라고 하는 바로 원도처럼 자 우방지 순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일 뿐이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왈 역은 역수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옥제호시왈 소자 경문하여 소강절이 경문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으니 그죠? 해석 즉 선원도의 후에 먼저 원도가 있은 뒤에 급 횡도라 그죠? 횡도 그죠? 원도가 있은 뒤에 횡도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고 주자는 석소자지 설즉 주소자의 설을 그 해석하여서 곧 뭐라고 하냐면 자 선자 횡도의 논자니 먼저 횡도로부터 하여서 논한 것이니 성의 횡도 가히 견괴지 위하고 그래 진실로 횡도로서 가히 괴가 그어져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원도는 가히 괴기 하니 그죠? 아니 횡하니 하니 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의 기운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뭐냐면은 순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이제 기운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기운이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 소위 원도라고 하는 것은 기실은 즉 도규의 원지이라. 그죠? 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는 횡도 그 횡도를 살펴서 규라는 거죠. 횡도를 살펴서 둥글게 그린 것일 뿐이니라. 또 말하기를 뭔가요? 또 말하기를 상인 일찍이 그죠? 일찍이 소자의 동지 자반지 설로 인하여서 그 추론할 건데 그죠? 추론해 보건데 이 괴 분배 절후하니 자 괴로서 절기 그죠? 절후가 되는 거죠. 절기와 기후를 나누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지가 되니 동진이 자의 반이고 자, 이 내용이 뭐에서 나오냐면요. 지뢰 복귀에 가면 나옵니다. 지뢰 복귀에 가면은 지뢰 복귀에 대해서 바로 소강절 선생이 잠깐만요. 소강절 선생이 부른 노래입니다. 자, 지뢰 복귀를 보면서 동지는 자지 반이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자시가 되는 거죠. 동지라고 하는 여기가 자시니까 자시라고 하는 것은 전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지는 자의 반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의 반이요 천심은 무개이라
하늘의 그 마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꿔져서 고쳐서 이동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밑에서 딱 박혀있는 양 하나를 이렇게 천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심은 무개의하니 일양초동처요. 바로 요 자리가 동지반 요 자리가 바로 한 양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되고 만물 미생시나 그저 만물이 아직은 그저 태어나지 나오지 않은 때이니 현주 미방담이라 현주가 현주의 맛이 바야흐로 담백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현주라 이렇게 표현하면 북방수죠. 오행으로 표현하자면 자 북방수가 되고 이게 그 북쪽이니까 색깔은 뭐예요? 오행색으로 표현하자면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이라 표현했고 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현주가 현주의 맛이 바야흐로 담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장수라 이렇게 표현했고 지극히 고요한 물 바로 이 현수를 떠서 원래 옛날에 제사 지내고 이걸 가지고 정성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 자시에 그 다음에 저 우물 한가운데 속에서 쫙 퍼낸 그 지극히 고요한 물을 떠서 우리가 이제 제사할 때 먼저 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현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고요하니까 뭐 짠맛이다 신맛이다 이런 말 없이 지극히 담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맛이 담박하고 바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음성 정희요. 아무리 큰 소리라도 매우 희미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지극히 고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음성 정희니 차언여 불신거든 지금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갱청문 포이하라. 저 다시 포이씨를 데리고 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64개를 지은 포이씨를 복희씨를 불러서 물어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지. 다시 말해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주역의 괴에다 집어넣고 특히도 이 지뢰복귀가 양에 다시 회복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소강절이 지은 시입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외우면 재밌겠죠. 그래서 현주라고 하는 말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쓴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던 동지는 자지반이라 라고 하는 소강절의 그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한 거죠. 그래서 분배 전루요 자지반 그랬고 그 다음에 이와 둔 그죠? 이와 둔이라고 하는 것은 살레 이괴 지레 둔괴 풍레 이괴 그 다음에 풍레 이괴는 소환이 되고인데요. 자 소환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 여러분들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요 책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요 요거 쭉 보다가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으니까 바로 잡아 두시고 그 괴가 정확하게 안 된 거는 자꾸 이름도 하나 틀린데 저 위에 보면 대축괴 옆에 보면은 건괴가 되는데 수천숙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책에 있는 그림과 아니 여기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다 고쳐놨습니다. 다 고쳐놨으니까 상관은 없고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소성괴하고 대성괴를 공부를 해 소성괴는 이름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항상 옆에다 두고 뭘 보시냐면 대성괴 여기 지금 이쪽에 있을 겁니다. 대성괴를 조금 익히셔야 돼요. 대성괴 익히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중천건 위에서부터 그죠? 항상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어떻게 외우냐면 자 중천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밑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쓰면서 중천건 이거 상관없어요. 중지 곤 그 다음에 술에 둔 하면 수 그러면 위에서 먼저 나오죠. 레 그러면 그 다음 요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걔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써놓고 난 맞았다 이거 아닙니다. 양심불량이에요. 어떻게 한다? 수라고 쓰지만 손은 어떻게 가야 돼요? 레를 써야 돼요. 레 하지만은 뭐라고 한다? 수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렇게 훈련해 머리 잘 돌아가 치매 걸릴 일 없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나이 들었다고 뇌세포 파괴돼서 안 죽어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그 녹슨 머리들 쫙 돌아갑니다. 윤활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돈. 그 다음에 산수몽 해야 되겠죠. 그럼 산 하지 말고 수부터 해야 되겠죠.
자, 산수 몽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하루에 10개씩 해서 순서대로 64개까지. 그래서 화수미제라 그러면은 화수미제 그러면은 화부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화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 안 된다 화부터 이렇게 하고 아니 아까 화도 요렇게 해가면서 요렇게 하고 나 맞았다 이거 아닙니다. 써놓고는 맞았을지언정 양심불량자라 그랬고 그렇게 되면 도가 생겨나질 않아요. 도라고 하는 본리비도생이라 그랬죠. 근본부터 바로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보시. 그래서 64개를 항상 머릿속에다 잘 넣어 두시고 이름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입으로 내쉬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십니다. 그냥 입에 이렇게 딱 붙으면 아 뇌수 그러면은 뭐지가 아니라 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괴 그러면 살례 이괴입니다. 그럼 살례 이 그러면은 우리괴가 되니까 당연히 요 아래쪽으로 있겠죠. 아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 아래쪽으로 있으면 살례 그러면은 그러면 산괴 그러면 7번째가 되니까 요 밑에쯤에 있습니다. 그죠? 그 살례 이괴로부터 살례 이괴 하고 아까 그다음 무슨 괴 나왔던가요? 살례 이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둔괴 그 옆이 뭐예요? 술의 둔괴가 나오죠? 술의 둔괴죠. 그죠? 술의 둔괴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풍례 입괴가 되죠? 풍례 입괴가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천 대장괴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례 입괴와 술의 둔괴와 풍례 입괴는 뭐가 되고 위 소한이요. 그러니까 24절기로 표현하자면은 자 여기는 지금 제가 12대 괴로 표현했지만은 12대 우리가 동지가 되고 동지가 있으면 동지 다음에 소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한 대안이라고 하는 64개로 쪼개볼 때 바로 어디냐면은 살례 2개로부터 그러니까 지뢰 복개가 있고 지뢰 복개가 있고 살례의 수레둔 그 다음에 뭐예요? 풍례 입괴 풍례 입괴 때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소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볼게요.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 소환이 되니 이게 바로 뭐냐면 축지초라 그랬죠. 아까 이제 축괴 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4개 하고 12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1년 뭐죠 20 아니 뭐죠 12 12 지지 같이 머릿속에다 놓고 이렇게 같이 늘 보는 겁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활의 진괴, 중례 진괴, 그 다음에 활의 서합괴, 그 다음에 택례 숙괴가 되죠.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뭐냐, 아, 대안이 되고가 됩니다. 대안이 되는데 그때는 축지 반이라, 아까는 축의 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지상으로 축의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철례 무망, 그 다음에 지와 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 입춘이요. 입춘이 되는데 바로 인방에, 그죠? 인의 초가 되고, 그 다음에 비죠? 빛날 분자가 아니라, 자, 이 주역의 괴상으로 읽을 때는, 괴명으로 읽을 때는 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화 비, 그 다음에 뭐예요? 수화 기재, 풍화 가인께는 위 우수, 우수가 되고, 우수가 되니, 그때가 인지 반이 되고, 그 다음에 풍, 뭐예요? 무슨 풍이에요? 응? 무슨 풍? 무슨 풍? 갑자기 제가 아니 갑자기 내가 이거 뇌화 풍계 뇌화 풍계 밑에가 불괴가 되고 아니 참 활의 서합이 되고 뇌화풍 뇌화 뇌화풍 뇌화풍계로부터 해서 뇌화풍계 그 다음에 어딨냐 뇌화풍계하고 그 다음에 가인계가 되고 뇌화풍계하고 그 다음에 중화리괴죠. 중화리괴 그 다음에 택화협괴쯤이 뭐가 되고 경칩이 되니 그때가 묘지초 그죠. 묘방의 초가 되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그 다음에 지택님괴가 바로 춘분때가 되고 그게 묘의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산택손괴 그 다음에 수택절괴 풍택중북괴는 청명이 되고 청명이 되니
진지초요. 그죠? 진때에 바로 초기가 되고, 뇌택귀매 화택규, 그 다음에 중택 택괴가 고구 때가 되고, 이때는 진때의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천택리, 그 다음에 지천태는 입하가 되고, 입하가 되는데, 그 4월, 그죠? 4월에 초가 되고, 그러니까 4의 초가 되고, 4월의 초, 뭐, 달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산천대축과 수천수와 풍천소축은 바로 소만이 되는데, 바로 4월의 반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뇌천대장, 화천대요, 택천쾌는 망종때가 되고, 바로 5월의 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 건지, 말, 그 다음에 중지, 하지는, 그죠? 하지가 되겠죠? 하지는, 건에, 끝쯤에 이르러 이렇게 되겠네. 지, 건지, 말. 건의 끝쯤에 이르러서는, 그죠? 뭐냐면, 하지, 그죠? 하지와 사귀니, 바로 5월의 반쯤 되는 때이니, 그죠? 차 32쾌.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반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그죠? 64개 원방도의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32개는, 이 32개는 다 진이 득, 부, 진, 리, 태, 건 하여 이생지괴라, 기생지괴라, 몸이 생겨나는 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부 다 뭐냐면 진, 요걸로 해가지고, 그죠? 쫙 몸이 생겨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나와서 길러지는 때니까. 그래서 기생지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갑니다. 어디냐. 옆으로 이제 옆으로 가는 거. 건괴 다 끝나고 나면은 천풍국괴가 나오는 거죠. 그 약간 동남방 쪽으로, 그죠? 천풍국괴는 뭐가 되고 하지가 되는데, 바로 오지반이요. 이제 천풍국괴가 하지, 거기는 되지만은 실은 여기 12몇 개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풍국괴가 하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5월에 반쯤 되는 때이고, 그러니까 5월. 그 다음에 대곽괴와, 그러니까 태풍대과, 화풍정괴, 뇌풍한괴는 바로 소서가 되는데, 바로 미월에, 그죠? 음력 6월에 초가 되고, 중풍선괴, 그 다음에 수풍정괴, 그 다음에 삼풍곡괴는 대서가 되는데, 미지판, 다시 말해서 음력 6월에 반쯤 되는 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풍승괴, 그 다음에 천수송괴는 입추가 되는데, 바로 신의 음력 7월이 되는 거죠. 음력 7월이 되고, 그 다음에 7월이 초가 되고, 그 다음에 택수곤괴, 화수미죄, 내수회는 그 다음에 처서가 되는데, 바로 음력 7월에 반쯤에 있고, 그 다음에 풍수환괴, 그 다음에 중수감괴, 그 다음에 산수몽괴는 백로가 되는데, 바로 6월에 초가 되고, 그러니까 6월은 8월이죠. 음력 8월의 초기이고, 그 다음에 지수사, 천산도는 추분이 되는데, 바로 유지반, 다시 말해서 음력 8월에 반쯤 되는 때 있고, 그 다음에 택산함, 그 다음에 화산여, 그 다음에 뇌산 소관은 할로가 되는데, 바로 음력 그냥 9월에 초기에 들어가고, 풍산점, 수산건, 그 다음에 중산간괴는 상강이 되는데, 바로 음력 9월에 반쯤에 있고, 그 다음에 지산겸괴, 천지비괴는 바로 입동이 되는데, 음력 10월에 초순에 있고, 해월에 초순이요. 택지취괴, 화지진괴, 그 다음에 뇌지예괴는 소설이 되는데, 음력 10월, 다시 말해서 해월의 반쯤에 있고, 그 다음에 풍지관, 수지비, 산지박괴는 대설이 되는데, 바로 자월, 음력 11월이 되는 거죠. 11월의 초기이고, 그 다음에 지곤지말, 곤괴의 끝에 이르러서 바로 사귀는, 동지와 사귀는데, 이것이 음력 11월에 중순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쪽 왼쪽 역시 32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건데 그게 아까 초가 있고 중이 있는 거죠. 거기 초라는 말이 있고 어디에 중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절기가 있죠. 요즘 24절기 다 얘기했죠. 그래서 초가 뭐냐면 절이 되고, 그죠? 여기가 중은 뭐예요? 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맨 처음에 입춘이 되는 거죠. 입춘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들어서는 거죠. 입춘, 오수, 경칩, 춘분에서 뭐예요? 그 계절에 가운데 기운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여기로 들어가죠.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자, 이것말로 씁시다. 춘분. 그 다음에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가만히 있어. 하지. 하지가 여기 들어가죠. 하지. 그 다음에 소서, 대서, 입추, 처서. 그죠? 그 다음에 입추, 쳐서, 그 다음에 백로, 추분 이렇게 되는 거죠. 백로, 추분, 그 다음에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과 기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다, 중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절이다라고 할 때는요. 그 달에, 음력의 그 달에 초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중기라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붙여가지고 절은 그냥 절이라 표현하죠. 중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달에 뭐냐면 중순 이후입니다. 대략 한 20일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역은 영야라 그랬죠. 역이라고 하는 결국은 책략 왜 만들었냐.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이 절기 만들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기냐 초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의 운행하고 달의 운행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기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윤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요 문제까지를 여기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초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책에도 정리됐나요? 아마 24절기에서 절과 기 해가지고 제가 천자문 저 부록에다가는 뒤에다 써놨는데 아니면 본인이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절과 기 이렇게 쭉 도표 만들어서 본인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춘, 오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하나 작성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다 머리 훈련하는. 중 대신 반이라고 썼네. 여기서 반이라고 그래요. 반을 그 중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가 책략에서는 절과 기로 나누고 보통 기를 중기 개념으로 그 계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 2지 개념이 다 이 속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라 아까 32개 하고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분 2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분 2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2분 2지 그 다음에 춘추분 동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립은 추나추동 입하 입춘 입하 뭐예요? 입추 입동 그게 사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들이 총위 8절하니 전부 다 그렇죠. 4개 4개니까 8절이 되는 거죠. 8절이 되니 매절 각계 양괴하고 매절마다 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뭐냐면은 먼저 2개의 괴를 계산하는 것이고 아까 절 얘기할 때는 2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하니 여곤복 이를테면 곤과 복이 뭐가 되고 동지가 되고 천례무망과 지와 명의가 입춘이 되고 천하동인과 지택님이 춘분이 된다라고 하는 종류가 바로 이런 것이라. 그리고 그 16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24절기 가운데서 빼기 8 하면 얼마가 돼요? 16기가 되는 거죠. 24절기에서 빼기 8개. 지금 절을 빼니까 절만 빼고 나머지는 기라 이렇게 아예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24절기 보는 방법이 되고 어쨌든 마디 끊는 거 여기 마디 여기 마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사이빵 있죠. 8절 이걸 그냥 절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죠? 여기가 이를테면은 입 뭐예요? 춘분이죠. 춘분, 입하, 하지, 그 다음에 입추, 그 다음에 추분, 입동, 동지, 입춘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절로 빼놓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사이 기운이라 그래서 이제 16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16기라고 하는 것은 매 기가 개 전부 다 뭐냐면 얼마씩 했냐면 3개, 3개씩 괴를 가지고 표현했었죠. 하니까 이를테면은 살레이괴, 그 다음에 돈괴, 이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환이 되고 라고 이렇게 해서 3개씩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관괴, 비괴, 박괴에 이르러서는 대설이 된다라는 종류가 이것이라. 그래서 8절과 그 다음에 개 16괴, 16괴를 계산을 하면은 16기 개, 그래서 16으로 해서 8888 나가서 48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은 전부 다 64개가 되니 이것이 괴로서 배기자연냐라. 그래서 기호를 배치하는 것 다 또한 이러한 것이니라. 어쨌든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기본적으로 절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왈 답 동수왈, 주자가 이제 제자인 동수가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에 답하여 말하기를 소문 선천도 곡절과 상세 도인은 약 작은 일로 횡 배치 곤팔은 잠깐만 일단 봅시다. 자, 물은 바가 자 선천의 도는 그죠? 선천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곡절 그죠? 이렇게 그 선천의 곡절과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도의라고 상세한 그 그림의 뜻은 자 건괴의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옆으로 가는 것은 옆으로 가서 어디까지 곤팔에 이르기까지 자 안배한 것은 그죠? 쭉 안배해서 배치한 것은 차즉 전시 자연이라. 이것은 온전히 자연스럽게 그저 저절로 그러한 것이라. 그러므로 설교에 이르기를 역은 역수해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를 맞이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소주를 보면은 개, 자, 기, 생이 득, 미생지, 괴하라. 그래서 다 자 스스로가 그죠?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면서 아직 나오지 않은 괴를 그 속에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서 그 다음 괴들이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역수해라. 양여 원도즉 수여차라 하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원도와 같은 것은 보름지기 아니 수여차라야 이렇게 돼요. 수여차라 이와 같아야 방견 음양 소장 차제니 바야흐로 음양의 소장과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으니, 나머지 뭐 그 옆에 쭉 있죠. 일량 지는 일량이요, 이와 태는 이양이요, 거는 삼이라. 그죠? 순서가 한 양에서부터 두 양으로 세 양,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음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 자, 초섭, 안배라.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그죠? 조금씩 안배한 것이라. 조금씩 나아가면서 그죠? 조금씩 넘어가면서 안배한 것이라. 그러나 영막비 자연질이라. 또한 다 자연한 이치가 아닌 것이 없느니라. 자동지하지,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동지하지 동지하지로부터 그죠? 동지하지로부터 위순하니, 동지로부터 하지까지는 이렇게 해서 순하게 때에 맞춰서 쭉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로부터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니 개여 전 역수자로 상반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수를 맞이하는 앞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앞에 있는 걸 같이 갖고서는 이렇게 간 거니까, 그래 요걸 가지고 나와야 얘들은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있는 그 수를 맞이하는 것과는 상반되고, 왜냐면은 개, 자, 미생이 반득 기생지 괴라.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하여서 도리어 자기의 그 몸을 얻어가는 것이니까 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지로부터 동지까지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죠. 동지까지는 위역이니 맞이하는 것이니 개여 전역 수자로 동이라. 그래서 앞서서 그죠? 앞선 수와 더불어서 같은 것이라.
기좌우 여금천문설 좌우로 부동하니, 여기서 지금 그 좌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천문설과는 좌우가 서로 같지 아니하니 개 종중이 분기 초면, 그러나 대개가 그 가운데로부터 하여서 그 처음을 나눈다면 양료 좌우지 세이라, 좌우의 세력이라는 것이 그 있는 것과 같을 뿐이라. 이를테면은 북으로부터 하여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좌가 되는 거죠. 남쪽으로부터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가 되는 것이고, 또 말하기를 역은 역수야라 라고 한 것은 이 강절설컨대 소강절의 설명으로 이렇게 말한다면은 설이면 방가통이나 그저 바야흐로 가히 통하기는 하지만 다만 방도적 네모난 그림인즉 일향개 역이요 한 방향으로 하면서 다 맞이하는 것이고, 약이 원도컨대 원도로서 본다면은 또한 다만 일반 역이요 반쪽은 맞이하는 것이니 부지여하니라. 그죠?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건 뭐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산채씨왈 기법이 자자중으로, 그러니까 자반이죠. 자반으로부터 오반에 이르기까지 여기니까, 그죠? 자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반에 오중에 이르기까지 위양이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초사요는 처음에 사요는 다 양이고, 맞나요? 초사요? 누구 얘기예요? 자충으로부터 초사요는 개양이요. 처음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개는 음이요, 두 개는 양이요. 끝에 가서는 두 개는 음이요, 아니 건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표현한 거네요. 참. 그래서 처음에 아래 있는 네 개 효는 다 양이고, 가운데와 그 다음에 중에 앞에 있는 두 효는 다 음이고, 뒤에 있는 이 효는 다 뭐예요? 양이고, 상의 1효는 위음요. 그 다음에 그 이 두 번째 효는 양이 되고, 세 번째 효는 음이 되고, 네 번째 효는 양이 되고, 그러니까 진괴, 이거 순서대로 한 거죠. 진괴, 요거 순서대로 쭉 얘기한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3효가 다 음이 되고, 세효가 다 음이 되고, 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는 곤괴를 얘기하는 거죠. 곤괴를 얘기되고, 그러면서 네 개의 효는 아니, 잠깐만. 세효가 음이 되고, 세 번째 효는 음이 되고, 네 번째 효는 양이 되고, 맞아. 그 다음에 또 오중으로부터 해서 자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중에 이르기까지 다 음이 되으니, 똑같은 얘기죠. 처음에 네 효는 다 음이 되고,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두 효는 양이 되고, 그죠? 가운데 앞에 있는 요 두 개는 음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음이 되고, 상의 한 효는 첫 번째는 양이 되고, 두 번째는 음이 되고, 세 번째는 양이 되고, 음이 되고, 이렇게 되네요. 음이 되고, 그 다음에 되느니라. 제 양 중에, 그래, 양 가운데 상의 두 요인즉 먼저 음하고, 그죠? 상의 두 요인즉 위에 있는 두 요인즉, 이거죠. 위에 있는 두 요인즉 먼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양이 되니 양생어 음이라.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 속에서 나오고, 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음 중에 음 속에 위에 있는 두 효인즉 먼저 양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음이니, 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기서,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로부터 시작하여서 곤으로 마치는 것은 이 음양 소식으로 서로 수를 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호호시왈 관차도, 이 그림으로써 사정괴,
사정괴와 그 다음에 사정괴가 거사방지 정위하고 사방의 정위에 거처하고 이거죠. 사정괴라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 쓰이는 거. 정괴라 표현하는 것은 자 이거 어프나 매치나 어떻게 돼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부도정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괴가 바로 어디냐면은 사정위 정방에 거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방지 정위하니 건곤감이가 바로 반복하더라도 그죠 뒤로 엎어지더라도 지시일괴니 다만 한 개가 되니 그죠 매치나 엎어치나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반대 그 이반 두 개의 반대괴가 거사오하니 두 개의 반대괴다 그러면 얘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 엎으면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간 엎으면은 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모퉁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반 그죠 반괴라 그랬습니다. 두 개의 반괴가 거사오하니 네 모퉁이에 거처하니 바로 부정지 위요 바르지 못한 자리이고 자리지 못하이니 진반 뭐가 되고 간이 되겠죠. 손이 반대가 되면 엎어지면은 태가 되고 태가 되니 본지 진손 이괴는 반이 성하고 뒤집어져서 그죠 이루어지니 사괴 합이 얹으면 그죠 사괴를 가지고 합하여서 말한다면은 천위요 상하고 하늘의 위는 그죠 위에 있고 위하고 지위는 호하하고 그 다음에 일생어 동하고 월생어 서하고 그죠 해는 동방에서 나오고 달은 서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은 진 서북하고 산은 서북방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못계는 주 동남방 또 연못이니까 물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은 우리가 진산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했다라고 했고 물은 연못은 동남방에서 물을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서남방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레는 동북방에서 움직이니 자연여 천지 대조화 합이요 자연스럽게 천지와 함께 크게 조화를 합하고 그죠 조화야 합하고 합하니 선천팔괴 대대의 입체 엿차라 이렇게 되나요? 선천팔괴가 서로 간에 대대하면서 그래서 체를 세우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대대한다라는 거 아까 내내 이렇게 하는 거죠. 체를 세우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기위즉 그 위인즉 건일 곤팔 태이 간칠 뭐 이거 순서대로 표현한 거 이거 대대하는 순서로 표현한 거죠. 건일 곤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간 아니 태이 간칠 그 다음에 이삼 감육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 손오 이렇게 대대하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각각 상대하여서 합하여서 전부 다가 뭐를 이룬다? 희한해 그죠? 건일. 자 이것도 보세요. 선천인데도 불구하고 1, 8에서 9 이루죠. 얘 2하고 아니 얘는 참 7간산이 7하고 얘가 2죠. 9 이루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5선 풍에서니까 5하고 그 다음에 5선 아니 1간천 이때 일간천 이태대 3리화 4진대 4가 되니까 그죠? 9가 되죠. 그 다음에 3리화 그 다음에 6감수 하니까 9가 되죠. 그가 선천팔괴 이미 후천팔괴 하도의 9라는 의미가 들어온다 이 표현입니다. 묘해요. 숫자가 수의 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이 상대하여서 합하면은 성구수하니 그죠? 그 구수를 이루고 그 획인즉 그 구수하고 그 획인즉 건삼 곤육 이것까지 따졌네요. 그죠? 회만 가지고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그 다음에 태는 4개가 되는 거죠. 태는 4개가 되나요? 태사 간 5가 되나요? 지천 태계가 4개가 돼요. 건삼 곤육 태사 아닌데 태 4개죠. 맞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거죠. 태 4개가 되고 간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도 어떻게 돼요?
9개가 되죠. 그래서 합치면은 그 다음에 2도 4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 다음에 물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역시 9가 되는 거죠. 그냥 그 글자 숫자로만. 그 다음에 진괴 역시 4개가 되고 손괴 5가 되니 역시 그냥 괴에 그냥 긋는 것만 하더라도 각각이 상대하여서 합하면은 성군이 군은 노양지 수인이 건지상이 무소불포야라 건의 상이면서 그래서 건의 상이면서 하늘이란 건 모든 걸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조와 은연의 존건지의를 가견의리라. 조화가 은연히 그죠? 은연한 건데 은미한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높음 그죠? 존건에 하늘을 높여야 하는 뜻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말장난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다 떨어지죠. 이게 바로 역도의 묘합니다. 진사하고 손호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나요? 진이 5개? 손이 잘 찾으셨네요. 진사, 진사, 손오, 진오, 손사 이렇게 되죠. 진오, 손사. 진오, 손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